안녕하세요. 성명성형연구소 강사 기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육친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잘 숙지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육친의 활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죠? 이게 상생 상급 도표에 해당하는 거죠. 자, 목을 기준으로 잡고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육친이 있다면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이런 무리들이 함께 존재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육친의 이름 중에 비겁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비겁은 비경과 겁재의 줄임말이죠. 일단 오행 자체가 나랑 동일하다라고 숙지하셨죠? 자, 나를 기준으로 이 오행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죠. 나를 생한다. 육친의 이름으로는 인성이라고 하죠. 나를 낳는 사람은 누군가요? 어머니죠. 그리고 어머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죠. 공부를 시켜 주시는데 누가 가르쳐 주죠? 선생님.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인성에는 편인과 정인이 있죠. 이렇게 내가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생을 해주죠. 여자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낳는 거 누구죠? 자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에게서 뭔가가 빠져나오는 거 말, 생각, 아이디어죠.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식상이라고 말하고 식신과 상간으로 분류가 되어지죠. 목을 기준으로 내가 극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은 편재, 정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극하되 극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거, 돈,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거 요걸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육친 관계로는 아버지에 해당이 되죠. 자, 금과 목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금극목하죠. 나를 극한다. 내가 자유롭게 막 하는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어떤 규칙이나 법을 만들어서 나를 극하는 거죠. 직장도 어찌 보면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자, 여기는 명예도 해당이 되고 육친 관계상으로는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 그리고 애인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간성이라고 알고 있죠. 간성에는 편간, 정간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머릿속에? 자, 여기서 편자가 들어간 편간, 편재, 편의는 치우쳐져 있는, 그래서 흉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게 치부가 되었고요. 이 정자, 발을 정자를 쓰는 정제, 정간, 정의는 길신으로서 되게 안정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제공해주고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목을 나로 기준 잡았을 때 인성의 생을 받고 내가 식상을 생해주고 재성을 극하고 간의 극을 받는다. 자, 그러면 얘는 재성이나 간성의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약해요. 얘네들보다.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고 지시나 명령이나 이런 거를 당하는 거를 싫어해요. 자유로워요. 무소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함께 뭔가를 같이 이런 느낌이 강한 비겁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오행을 분석할 때도 하에 반대되어지는 거, 예를 들자면 하급금 되고 수국화 되죠. 얘의 반대적인 성격을 잘 파악하시면 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성명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경겁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갑인년에 태어난 누군가가 있는데 이름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가운데 이름에 갑목이 있어요. 얘는 양의 목이죠. 얘도 양의 목. 얘도 양의 목이에요.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기준은 늘 항상 이름이 됩니다. 자, 얘도 목이고 얘도 목이니까 오행이 동일하면서 음양이 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비견이라고 말하고 소리에는 진동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진동값 1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 그리고 육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직업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자, 비견은 어떤가요?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간의 통제를 받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어를 하고 구속하고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회사 생활이 버거운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지 않아요. 높은 연봉을 준다 해도 나는 싫어. 나는 자유로운 게 더 중요해. 이런 게 비견에 속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나와서 동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도 사장, 나도 사장. 이런 느낌. 그리고 돈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재물을 파급한다라는 느낌. 그래서 재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생활이 힘들겠죠. 그래서 직장에 대한 변화 변동, 이동수가 잦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이게 비견겁제가 많으면 사실 우애 관계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얘의 극을 받는다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에 뭐 성이나 이름에서 뭐 간이 이렇게 극을 한다던가 이런 구조가 생기면 분명히 형제 자매에 대한 뭐 돈 문제라든가 유산 상속의 문제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비견은 어떤가요? 호기심이 상당히 많고 또 남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속내는 잘 밝히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기질적인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통변이 될 거고, 간명 시에도 이렇게 이제 간명되어진다. 그래서 이 비견을 이렇게 썼을 때 어떠한 작용과, 그리고 금의 공격을 받냐, 내가 죄를 극하느냐, 뭐 이런 상호 관계를 분석을 해서 이 육친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배운 육친론이 왜 90% 된다고 얘기했는지 요 설명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잘 숙지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